한중 관계 역시 그동안 좀 냉각되어 있었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면 한중 관계 개선의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4년 반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린다는 게 가장 큰 의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그러나요? 미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이라든가 또 군사안보라든가 경제안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하는 분위기가 구도화되고 영내 국가들이 진영을 나누어서 편입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번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한자리에 모인다면 그러한 최근의 현상을 좀 완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어젠다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삼국 협력 자체의 협력 모멘텀 강화하는 것. 주로 삼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이야기, 그리고 삼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TCS라고 하는 것, 그것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 어젠다는 삼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것. 예를 들어 경제라든지 삼국 민간교회라든가 학술 내지는 청년 행사 등을 확대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국 국민들 사이에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민감한 정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 문제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독립국회, 남북국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조금 더 민감하게 보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혹은 핵실험과 같은 게 이 지역에 있어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총론 차원에서 중국도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북한 문제 외에 아주 민감한 타이완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과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삼국이 얼마나 입장을 표명하고 또 공통 입장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론에서는 크게 봤을 때 한중일 삼국 협력 제도와 정례화 라고 하는 부분은 삼국 간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국 간의 실질 협력에 있어서도 그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큰 의견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 외교 이슈, 다른 말로 하자면 지역 이슈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타이완 문제, 혹은 조금 더 글로벌 이슈로 넓히자면은 항해의 자유라든가 혹은 우크라이나 이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탈북자 문제를 한국 정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총론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북한의 그러한 행동을 억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타이완 문제 역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중국 그리고 일본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차원을 낮추면 예를 들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에 대해서도 중국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삼국이 얼마나 논의를 하고 또 어떠한 워딩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청년 교육이라든가 혹은 학술 행사 그리고 민간 무역 같은 거. 근데 그것을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국이 극히 민감해야 하는 분야, 반도체, 첨단 기술, AI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입장을 좁힐 수 있는가도 이번 회의의 주목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